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 놓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운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은퇴할 시점에서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저와 같이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상승장이 가장 좋죠. 한 주당 가격이 높으니까 몇 주만 팔아도 생활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은퇴할 시점이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어렵게 모은 자산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원금을 지키고 수익금만으로 생활하려는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30살 백만장자 이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조기 은퇴한 이 젊은 부부는 하락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버킷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돈을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계좌에 나누어 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버킷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포트폴리오라는 버킷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 계좌를 뜻합니다. 투자하는 자산이 모여있는 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캐시 쿠션, 이 버킷은 예비 자금을 넣어두는 통장입니다. 가능한 이율이 높은 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계좌에서도 3% 이자를 주는 그런 계좌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당해 연도 지출이라는 버킷은 1년치 생활비를 모아놓은 통장입니다. 예비자금처럼 여기도 이율이 높은 저축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통장을 나누는 이유는 원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요즘처럼 하락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산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산이 클수록 수익금이 커지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주식 계좌에 만약에 10억의 자산이 들어있다면 1% 수익금이 발생하면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처럼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주식을 조금씩 팔수록 우리의 총 자산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자산이 5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1%의 똑같은 수익금이 500만 원으로 폭삭 줄어들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원금, 노후 자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비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년치 생활비를 예비자금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2년치, 3년치를 예비자금으로 넣어둘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1년치 생활비를 몇 년치를 묶어놓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1년치 생활비를 예비자금으로 만들어 놓는 플랜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플랜은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에 예비자금으로 2년치 생활비를 넣어두고 당해 연도 지출 통장에는 1년치 생활비를 넣어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 하락장, 평균 하락장의 시기가 2년 이내에 끝나기 때문이죠. 은퇴할 때 만약에 노후 자산이 10억이라면 4% 법칙을 적용하면 원금 손실을 막으면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10억에 4%면 1년치 생활비는 4천만 원이 됩니다. 은퇴할 때 포트폴리오에 우리 총 주식 자산이 10억, 그리고 캐시 쿠션 말하자면 예비비에는 2년치 생활비 8천만 원을 넣어놓고, 그리고 당해 연도 지출에 1년치 생활비 4천만 원을 모아두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 2년 차가 되는 새해에는 포트폴리오, 말하자면 우리의 주식 계좌에서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나오죠. 그리고 수익금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당해연도 지출 통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그 저축 계좌에다 넣어놓는 거죠. 생활비를. 보통의 주식 시장이라면 우리가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 계좌에서는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일드 쉴드라고 불리우는 배당과 분배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배당을 받고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을 받습니다.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일드 쉴드, 즉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금은 관심이 없죠. 배당이 높은 주식은 수익금이 대개 없습니다. 만약에 요즘처럼 하락장에서는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에서는 배당금과 분배금만 발생하죠. 이 돈은 생활비 통장으로 옮깁니다. 만약에 1년 생활비 계좌가 부족하다면 캐시 쿠션에서 예비 자금 통장에서 말하자면 부족한 생활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캐시 쿠션에서 예비 자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 그 원금은 손을 대지 않았죠.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오면 그림처럼 수익금 중에서 1년 생활비에 일부 입금을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예비자금 통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통장을 활용하면 노후자산 원금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개 통장 기억하시겠죠? 주식 계좌, 우리의 원금 자산이 들어있는 통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비자금을 넣어놓는 통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년치 생활비를 넣어놓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주식 계좌, 그 노후자산 원금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